전자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전자전기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 해군이 운용 중인 EA-18G 그라울러는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으르렁거리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EA-18G 전자전기는 미 보잉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자전기와 달리 함재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형 전투기인 FA-18F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각종 전자전 장비를 탑재했으며 적 방공망에 대한 전자교란 및 대공제압 및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자전은 먼 거리에서 적 방공망을 전파 방해하는 것으로 스탠드오프 제밍이라고 합니다.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EA-18G 전자전기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그리고 호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다수의 전투기로 편성된 공격 편대군 형성과 생존에 필수적인 항공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전자전기와 달리 AGM-88 함대 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하고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에도 사용되는데요. 또한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중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 방해 장비도 탑재해 적의 통신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 당시 그라울러는 통신 방해 장비를 활용해 휴대폰과 같은 통신 장비를 기폭장치로 사용하는 급조 폭발물에 폭발을 저지시키도 한 일화는 유명한데요. 그야말로 그라울러는 다재다능한 전자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2006년 8월 15일에 첫 비행에 성공한 EA-18G는 160여 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미군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3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국적군이 참여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면서 그라울러는 세계가 갖고 싶어하는 전투기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이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비행하는 사진으로 별달리 이상할 것이 없는 사진이지만 군사 마니아들은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사진 속에 등장한 항공기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였고 이 기체의 측면에 일본 항공자위대 마크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본 기유현 가카미 가라하시 소재 기유기지 인근에서 촬영되었다는 항공자위대 도색의 EA-18G 사진은 합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이 기지에는 자위대 항공기 인수를 담당하는 방위성 제2공급처와 신형 항공기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비행개발시험단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작사가 일본에 이 항공기를 인도한 적이 없고 일본 방위성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중 전자전 공격기 도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최근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일본 주위에 전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중국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전자전 공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일본은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에 배치된 항공전술개발비행단 예하에 10여 대의 YS-112B 전자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기체는 신호정보 수집 전용기로 제작되었으나 1991년 개량을 통해 JALQ-7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면서 전자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자전 공격기로 변신했는데요. 그러나 전문적인 전자전 공격기로 활용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했고 일본은 이 기체의 대체와 중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신형 전자전 공격기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후보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이 기종은 2000년대 초반까지 미 해군 주력 전자전 공격기였던 EA-6B 프라울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로 당시 납품되던 신형 전투기 FA-18F 슈퍼호넷 동체를 이용해 제작됐습니다. EA-18G의 외형은 사실상 FA-18F와 거의 똑같습니다. 전자전 장비의 탑재를 위해 고정 무장인 기관포를 제거한 것을 제외하면 레이더, 엔진 등의 대부분 구성품이 슈퍼호넷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전 포드를 떼어내고 FA-18과 동일한 무장을 장착하고
전투기로 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EA-18G는 FA-18과 차원이 다른 가공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라울러에 탑재된 최신 AN/APG-79 A사 레이더는 중국의 J-111과 같은 대형 전투기는 23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고 제10 크기의 전투기는 150km 밖에서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레이더는 장거리 탐지 능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자전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적 레이더 주파수 대역에 맞춰 고출력 빔을 방사해 적 레이더를 순간적으로 먹통으로 만들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라면 고출력 빔을 집중해 HPM을 발생시켜 적 전자장비의 회로를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울러는 강력한 A사 레이더 이외에도 전자전 전용 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동체 외부에 장착되는 AN/ALQ-99 제밍 포드가 그것입니다. 좌우 날개 2개, 중앙 동체 하단에 1개, 총 5개까지 탑재가 가능한 이 제밍 포드는 날개 끝단 윙팁에 내장된 AN/ALQ-2182 리시버와 더불어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발휘합니다. AN/ALQ-2182 리시버가 적 레이더 전파를 추집하고 주파수 특성을 분석해 임무 컴퓨터로 보내면 오퍼레이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N/ALQ-99F 제밍 포드를 작동시켜 적 레이더에 맞춤형 방해 전파를 쏘아 적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듭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승패를 가르는 현대 하이테크 기술 전쟁에서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다는 것은 장님이 되어 행동 자체가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전자전에 당한 기체는 눈과 귀가 먼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EA-18G는 지난 2007년 2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를 전자전으로 무력화시킨 뒤 가상격추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EA-18G는 F-22가 가상 발사한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전자전으로 간단히 떨군 뒤 강력한 방해 전파로 F-22의 레이더를 목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이더가 마비된 F-22는 EA-18G가 발사한 CATM-120 암남 훈련용 공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F-22는 격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EA-18G는 전자전을 통해 F-22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마비시킨 뒤 또 한 차례 가상 격추에 성공하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에서 첫 실전에 데뷔한 그라울러는 그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미국은 대규모 공습작전에 나서기 전 토마호크 미사일과 전자전기 조합으로 적의 방공망을 철저히 파괴한 뒤 공습편대군을 보내는데 EA-18G는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며 공습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도 이처럼 강력한 EA-18G는 오는 2021년 신형 전자전 장비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머라고 하는 NGJ를 장비하고 더 강력한 전자전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NGJ는 기존의 AN/ALQ-99F의 144km보다 훨씬 긴 360km의 전자방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출력도 더욱 강력해져 원거리에서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의 회로를 태워버릴 수 있는 HPM 공격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은 1차로 NGJ-153기를 도입하고 그라울러에 우선 탑재하여 순차적으로 보유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그라울러의 강력한 성능 때문에 미국은 이 장비의 해외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라울러는 미 해군 이외에 호주 공군이 보유하고 있지만 전자전 포드의 운영과 보관에는 미군이 개입해 운영을 통제하고 있으며 호주 마음대로 전자전 포드를 분해하거나 정비할 수도 없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이토록 예민해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일본이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전기는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 방공망을 제압하거나 파괴하고 원거리에서 적 항공기들을 무력화시켜 아군에게 유리한 교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소수라도 이러한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은 크게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일본 전자전기 도입 추진에 표면적 구실이 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전자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 전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EA-18G라는 최강의 전자전기를 상대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중국은 적성국의 전자전 능력 강화에 대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공군은 시긴트 장비를 탑재한 구형 백두 정찰기를 소량 운영하고 있고 일부 F-16 전투기에 AN/ALQ 200K 제머를 탑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린트 정찰기 등 본격적인 전자전 수행을 위한 기반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국의 전자전에 극히 취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공군입니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독도를 두고 일본 자위대와 교전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투는 고사하고 일방적인 학살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자위대에 EA-18G가 도입되면 구형 전자전 장비 일색인 한국군이 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자전기가 수시로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일본이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넋놓고 있을 겨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변국의 전자전 수행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전자정보 전담기관을 창설하고 EA-18G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문 전자전기 도입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자전 수행 능력이 전쟁의 승패에 절대적 변수가 된 현대전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전쟁은 전자장비들의 대결이라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전자장비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교란하느냐에 따라 전장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적의 전자장비 사용을 방해하고 아군의 전자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쟁, 즉 전자전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우리 군도 최근 전자전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 EA-18G 전자전기가 후보 기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A-18G 전자전기의 대당 가격은 9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해 초 핀란드에도 수출허가가 난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자전기 사업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10여 대 이상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개 이상의 공격 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공군의 독자 작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부족한 전자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